화면 공유되었죠? 네, 됐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론입니다. 공학 그래픽스. 기계제도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게 공학 그래픽스 중에서도 이제 기계제도를 중점적으로 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무슨 잡음 소리가 나는데 딸그락딸그락. 김진성 그 소리를 마이크를 네. 마이크를 없애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어들이 나오는데 한번 용어를 한번 보죠. 그래픽이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일반적인 용어죠. 그래픽. 뭐 여기 우리가 게임할 때 그 화면을 설계하는 그런 것도 그래픽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포스터나 광고 이런 것들도 그래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학에서 그래픽이 있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니컬 드로잉, 기술 도면 이런 뜻입니다. 테크니컬 드로잉이 이제 우리가 주로 하게 되는 거겠죠. 여기 기술 도면을 그립니다. 그런데 기술 도면도 기술도 분야가 많잖아요. 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그 분야마다 좀 표준은 같지만 언어는 같지만 이제 응용이 틀려요. 틀려서 우리가 기계를 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또 전자 쪽에 이제 주로 하는 그런 도면하고는 또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건축 쪽에서 하는 그런 도면과 기계 쪽에서 하는 도면은 또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도면도 분야마다 많이 다르다. 분야가 여러 개 있는데 다 각각 다르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도면을 그리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스탠다드예요. 그죠? 스탠다드.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말은 표준이라고 하는 건데 스탠다드를 꼭 지키면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근데 드라프팅이라는 또 말도 있어요. 드라프팅. 이 드라프팅도요. 그 원래 그 드래프트라고 많이 쓰는 그 일반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드래프트. 이거 많이 들어봤죠? 드래프트. 이거 뭐예요? 문서 작업할 때 드래프트를 먼저 만들어요. 드래프트를. 그러니까 그때는 드래프트가 어떤 뜻이냐면 초안 정도 되는 거예요. 초안.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덜 된, 아직 뭐냐면 공식적으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만들어진 어떤 초안 정도를 우리가 드래프트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드래프트라고 하는 단어도 상당히 그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런데 드래프트라고 하는 또 뜻 중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도면이라는 또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국 쪽에서 좀 영국식 영어예요. 이게. 그래서 영국 쪽에서는 도면을 드래프트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드래프팅이라고 이제 나온 단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도 표준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도 표준. 뭐 드로잉 스탠다드로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드래프팅 스탠다드, 드로잉 스탠다드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을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뭐냐면 그냥 이 도면만 줘도 그 다음에 거기에다 특별히 다른 구두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도면만 전달이 된다고 하면 뭐냐면 오해 없이 그러니까 오류 없이 잘 설계 의도가 전달이 돼서 뭔가 그 이후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표준이 있는 거고 그 표준을 잘 따라야 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 도면이라고 하는 것, 그죠?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 과연 최초에 이런 거를 했겠느냐 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최초로 이 도면을 그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가 이제 보통 화가로 알려져 있죠. 화가인데 뭐 옛날로 갈수록 그 어떤 학문의 경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술도 하고 또는 이런 기술 도면도 그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때로는 그 의학적인 해부도 이런 것들도 많이 그렸거든요. 그 다음에 천문학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다빈치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잉에 최초로 본격적으로 많이 했던 사람이 다빈치다. 그러면 다빈치의 그림은 사실은 표준을 적용한 그림은 아니에요. 표준을 적용한 그림은 아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투상법 이런 것들을 적용한 그림은 아닙니다. 다빈치는 그저 그냥 그 화가니까 예술적인 그림을 그리듯이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대상이 뭐냐면 어떤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술 도면에 시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 갖고 어떤 물건을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가 이제 그런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그림은 이제 더 정확하게는 어떤 형식이냐면 스케치의 형식이에요. 스케치 형식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뭐냐면 스케치인데 뭐냐면 입체의 모양을 느낌을 갖도록 좀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퍼스펙티브 뷰라는 것은 이게 원근법이 좀 적용이 됐다. 그런 거예요. 퍼스펙티브. 원근법이 좀 적용된 그런 스케치를 그렸다. 그래서 다빈치를 본격적으로 이 물건에 대한 어떤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도면이라고 하는 것,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정말 산업에서 또는 어떤 기계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많이 생산하던 그런 시기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빈치를 르네상스 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면 자 르네상스 이후에 뭡니까? 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점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 과학기술에 덧입어 가지고 이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기술 발전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또 방직기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탄광에서 쓰이는 그런 굴착기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표준을 갖는 도면 표현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몽주 가스파르 몽주라고 하는 이 사람이야. 이제 프랑스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이제 투상법에 의한 그죠? 투상법에 의한 이 드로잉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투상법이에요. 투상법 여기서 투상법 또는 투영법.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개가 의미가 이제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퍼스펙티브하고 프로젝션하고 이제 그 의미가 다르다. 그죠? 퍼스펙티브는 뭐냐면 좀 입체감이 있도록 원근법을 적용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프로젝션은 뭐냐면 정확하게 투영하는 방법. 투영이라고 했을 때, 투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예요. 카메라는 뭡니까? 카메라 눈이 있고 필름이 있고 물체가 있죠. 자, 그러면 물체를 필름에 투영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투상의 또 한 가지에는 그림자예요. 섀도우. 그림자는 뭡니까? 물체가 있고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물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투상법에서는요. 그림자 원리가 아니라 이 카메라 원리입니다. 요거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애먹어요. 그러니까 투상법이다. 그리고 이때 투상법은 일각법, 삼각법 이런 게 있는데 일각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일각법, 제1각도 이런 뜻이죠. 일각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뭐냐? 삼각법이에요. 서드 앵글 프로젝션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양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각법 쓰는 나라들이 있고요. 삼각법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투상법을 적용해서 도면을 그리기 시작한 사람은 바로 가스파르 몽주다. 그죠? 그렇게 오래된 옛날은 아니죠. 지금 보면 이게 18세기, 19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도면을 사용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도를 그대로 사용해 갖고 물건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다빈치는 사실은 아티스트였죠. 예술가. 근데 이제 몽주가 그린 그림은 뭐냐면 엔지니어링 드로잉이에요. 그러니까 아티스틱 드로잉하고 엔지니어링 드로잉이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아티스트가 그린 드로잉하고 엔지니어가 그린 드로잉은 차이가 있다. 근데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차이는 예술가는 그린 그림은 뭐냐면 치수 비례가 없어요. 그 안에 치수 비례가 존재하지 않은데 반면에 엔지니어가 그린 그림은 그 안에 치수 비례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도면은 그러면 도면 작업은 예술인가 기술인가? 근데 기술에 가깝죠. 도면은 기술에 가깝지만요. 또 도면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기술은 또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많은 내용들을 잘 표현하려고 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는 이 어떤 예술적인 그런 것도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첫째 미 아름다움, 그죠? 미적인 거를 그래도 뭔가 거기서 구현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기술이지만 또 예술적인 면들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요 뭐라고 하냐면 기예라고 그래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예. 그죠?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과 기술 그 측면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이걸 기예라고 하는데 보통 이 기예의 최고 사람을 우리가 장인이라고 일컫죠. 장인. 그죠? 그러니까 이 장인들은 뭡니까? 기술적인 것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뭐냐면 예술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스터, 우리가 보통 마스터라고 그러고 또 마이스터진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제도 또 제도 이런 것들의 이제 전반적인 소개를 이렇게 좀 드려봤어요. 자, 그러면 기술 도면도 참 종류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술 도면도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 분야에서 쓰는 도면의 종류도 여기 이제 이것 말고 또 많이 있어요. 또 뭐 많이 있습니다. 또 플러스 또 있어요. 또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보면 이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자, 요거 기계 도면이에요. 기계 도면. 기계 도면은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린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기계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만들려고 하는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자, 이게 기계 도면이고요. 그러면 이 기계 도면에는 이제 뭐냐면 부품들이 들어가 있겠죠. 부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품들이 하나하나가 다 또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이 공학 그래픽스 이 과목에서요. 그 되도록이면 많은 이름들, 많은 용어들을 이렇게 잘 뭔가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야 돼요. 그 이름, 용어 이것은 기억을 하고 있으면 하고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특히 이제 대부분 용어들이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그런데 그런 이름들, 용어들을 많이 좀 많이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뭐 여기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 여기는 이게 뭐 같아요? 어떤 부분 같아요? 이게
한번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이게 뭐 같습니까? 뭔지 몰라요? 뭔가 선이 많아. 선이. 그지? 그런데 자, 이 부분은 뭐냐면 나사 부분이에요. 나사 부분. 그러면 이게 나사구나 하는 걸 이제 금방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그지? 뭐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자, 이거는 딱 보면은 이제 아는 사람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베어링이라는 거야. 베어링.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베어링, 그지? 자, 그런데 이 베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축을 딱 잡고 있어요. 축을 이렇게 잡고 있어. 잡고 있어서 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요. 축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축, 샤프트. 그러니까 그런 베어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면 요게 이제 톱니처럼 이렇게 돼 있죠. 톱니처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빨이라고 그래. 치라고 그래. 치. 그런데 요게 이제 또 맞물려서 돌아가는 요 동그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거는 기어라고 하는 그런 부품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이 이름들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처음이잖아요. 지금 기계공학과 와가지고 뭐 전공을 배우는데 뭐 역학적인 거 이런 거 힘의 평형 뭐 그다음에 이런 거 말고 미분 방정식 이런 거 말고 지금 딱 들어와서 이제 기계 부품 이름이 하나하나 나오는구나 하는 게 이게 첫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그런 용어들 이름들을 많이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건축도. 이 건축도 중에서도 이제 뭐냐면 조감도라고 할 수 있어요. 조감도. 이렇게 이 멀리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림. 이게 이제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도도 조감도도 있지만 조경도도 있어요. 조경도. 그러면 요즘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주변에 그지 정원 이런 것들 숲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가꾸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도면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건축도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건축도면은 조감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게 뭐야? 평면도. 위에서 본 그 모양. 벽이 어디에 있고 문이 어디 있고 그죠? 기둥이 어디 있고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평면도뿐만 아니라 뭐냐면 이 벽 같으면 벽이 지금 뭡니까? 단열을 위해서 뭐 콘크리트가 있고 뭐 공간이 있고 또 단열재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이제 구조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다 그려요. 그런 그림들이 건축도면이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건축도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사는 공간이죠.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용어들은 대충 우리가 알아요. 이게 벽, 기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콘크리트 슬라브 이런 거 알죠. 그죠? 그런데 기계는 뭡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떤 이 밀접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용어들이 생소하죠. 생소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건축도면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전기 회로도가 있습니다. 전기 회로도. 예. 전기 회로도인데 회로도는 말 그대로 전기 회로예요. 근데 회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소자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 이게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 대신 전기 회로도는 뭡니까? 정확하게 이 길이라든지 치수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확대해서 그린 그림이죠. 여러분 이제 컴퓨터 들어가 보면 CPU가 있잖아. 그럼 CPU에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 회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 회로들을 누군가는 그려요. 그 CPU 안에 들어가 있는 회로들을 누군가는 그려요. 그 회로 없이는 CPU가 작동이 되질 않죠. 그죠? 정교하게 그 회로로 다 연결돼 있어서 그 회로 사이에 이제 전기가 흐르면서 5V 전기가 흐르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그 과정이 진행이 되고 결과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그 CPU 안에 들어가 있는 복잡한 회로들을 그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실적으로 그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 너무나도 작은데 그 많은 것을 실적으로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전기 회로도. 그죠? 전자공학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죠. 그죠? 그 다음에 항공공학 분야 도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요? 항공 도면인데 항공 도면은 기계 도면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응용 분야만 다른 거예요. 항공기는 뭐냐? 기계예요. 머신이에요, 머신. 자, 그래서 요거는 기계 도면하고 같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요게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원래 일러스트 하면 뭐예요? 일러스트 하면 뭐 이렇게 사파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동화든지 뭔가 이렇게 책에 단행본에서 쭉 이야기 나오는데 중간에 하나 정도 사파가 있으면 그 장면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게 이제 일러스트예요. 보통 일러스트인데, 이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기계는 누군가 쓰려고 만들죠. 그러면 그 쓸 때는 사용자한테 가 있겠죠. 그러면 사용자가 이거를 사용하다가 뭐냐면 이게 이제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분해도 해야 되고 다시 조립도 해야 되고 이러죠. 그러면 그 분해 조립에 안내를 해줘야 돼요. 안내를 해줄 때 이러한 일러스트 도면을 이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대충 이 조감도처럼 이렇게 입체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좀 특징이 뭐냐면 이게 가는 선들이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는 선들. 그러니까 이 나사가 이렇게 선을 따라가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게 이제 표시가 돼요. 이런 분해와 조립, 즉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이 매뉴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들, 이런 것들을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 TI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스마트폰 쓰면 그 자가로 분해하는 사람 없죠? 분해할 일이 없잖아요. 고장 나면 그냥 그 서비스 업체에 맡겨.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가지고 주잖아요. 분해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하다가 뭐가 고장이 생겨. 그러면 그냥 서비스에 맡겨요. 그러면 고쳐갖고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접할 기회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이 옛날 세대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나이, 여러분 아버지 이 나이 때는 물건을 사면 항상 뭐냐면 항상 매뉴얼을 챙겼어요. 매뉴얼을. 왜냐하면 이 소중한 물건일수록 더욱 그래. 매뉴얼을 꼭 챙겨놔야지. 만약에 그걸 챙겨놓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 난감해질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순전히 이제 뭡니까 이 아날로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해결하고 싶을 때 문제 해결할 때는 꼭 그 매뉴얼을 봐요. 그래서 집에서도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아마 집에서 냉장고 사고 뭐 에어컨 사고 그러면 매뉴얼 따라오는데 그거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때는 그거부터 봐요. 그거부터 특히 중요한 물건일수록 매뉴얼부터 봐. 그래서 전체적으로 쫙 파악을 해요. 자,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도 아마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 들어가 보면 이 테크니컬 일러스트 도면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동차 샵에 가보면 이만큼 두꺼운 그 이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정비 매뉴얼도 거기에 들어가 보면 다 이런 그림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 이 그림들을 예전에는 다 손으로 그랬어요. 손으로. 예. 컴퓨터가 없으니까요. 손으로 다 그랬는데 저도 그 대학교 4학년 때 이거 아르바이트 좀 했어요. 뭐냐면 가전제품 나오면 그 전자회사에서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직원들이 하기에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공대생들 불러가지고 야 이거 몇 장 그려. 그럼 내가 얼마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손그림으로 그렸었다 하는 얘기고요. 결국은 손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용도에 맞게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뭐 구체적으로는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이 정비하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손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사용을 했었다 하는 얘기죠. 요즘에는 이제 손그림은 다 사라졌죠. 다 캐드로 하니까 3D도 캐드로 하니까
얼마든지 이 TI 도면들을 쉽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도면은 공학 도면은 이제 표준을 적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제 제도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이 있다라는 걸 알고 제도를 배우는 것하고 그냥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리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표준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표준도 국가 표준이에요. 국가 표준 또는 국제 표준인데 국제 표준이 있고 국가급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공업 표준은 뭐냐면 KS잖아요. 코리안 스탠다드. KS인데 이 안에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의 표준을 다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계가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것은 뭐냐면 코드 A로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A 다음에 이제 숫자가 나올 거예요.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모든 거에 다 기본이고요. B 다음에 숫자가 나오는 것들은 이제 기계 분야 표준이에요. 그 다음에 C 다음에 숫자가 나오는 건 이제 전기 분야.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표준 체계가. 그러면 기계제도 이제 A가 이제 기본인데 A에서도 이렇게 코드 넘버가 있죠. 그래서 0005번 뭐냐면 제도 통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에요, 법. 법문서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B가 기계인데 거기에 0001은 기계 제도에 대한 표준이에요. 그 다음에 B0002 여기는 기어 아까 얘기한 기어 그 다음에 기계 부품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표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도에 관한 표준도 있고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표준도 있고 그 다음에 부품에 대한 표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쭉 표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KS는 국가 표준이란 말이에요. KS. 그러면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거를 만든 거냐? 처음부터 만들려고 그러면 뭐야? 그 상당한 어떤 기술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에 기술 발전을 이제 급속히 이룬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뭔가가 있어서 그 바탕 위에 우리 한국의 기술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KS를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그게 뭐냐면 ISO예요. ISO. 이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의 약자입니다. 스탠다드. 그래서 이건 국제 표준하고 됐습니다. 인터내셔널이니까 국제 표준. 국제 표준이죠, 이거는. 그래서 국제 표준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KS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KS는 뭡니까? ISO 플러스 알파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KS입니다. 그래서 ISO 내용하고 KS 내용이 이제 같아요. 같은 게 많아요. 근데 여기 국제 표준이라고 하면은요. 또 여기서 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국제 표준이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이거를 지키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거의 뭐 세계 대전처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다 뜻이 다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모든 국가가 다 국제 표준으로 모아진 것은 아니에요. 어디서 이 국제 표준을 모았느냐? 주로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유럽에서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면 이 정도면 국제다 그래갖고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이제 그런 통합의 역사들이 일찍 시작이 돼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큰 나라는 뭡니까?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나라들 국제 표준이 아니에요. 거기는
미국은 자기네들 표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제표준의 말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세계 나라들의 표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섹터별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국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유럽에서 제정한 것이 ISO인데요. 그 전에 이제 공업이 발전한 영국, 그죠? 브리티시 스탠다드죠, 이게. 그 다음에 독일, 그죠? 도이칠란드, 독일, 그 다음에 스위스, 이런 거요. 이런 나라들이 이미 이런 자체 표준이 있었고, 그 자체 표준은 ISO에서 통합이 됐지만, ISO에서 통합이 안 된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전히 BS로, DIN으로 VS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 이게 없어진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죠?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 국가 표준이에요. 이제 미국하고 이 ISO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단위계예요, 단위계. 단위계가 ISO는 메트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터법으로 되어 있어요. 메트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터법. 그런데 미국은 뭐야? 미터법이 아니에요. 여기는 인치 파운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치계예요. 인치.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국, 독일,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원래부터 미터법을 썼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죠. 영국이 뭐야? 영국이 인치계에 있단 말이에요. 영국이. 그런데 이 유럽에서 ISO를 하면서 영국은 과감하게 미터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미터법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보면 차가 뭡니까?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지만 또 차가 우리하고 반대로 달리지만 거리 표지판은 뭐야? 미터 킬로미터로 돼 있어요. 미터법이니까 미터 킬로미터로 돼 있는데 미국에 가서 운전을 해보면 뭐야? 운전석이 왼쪽이지만 도로 표지판은 뭐예요? 도로 표지판은 마일로 돼 있어요. 마일로. 예. 그래서 그것이 통일이 이제 미국에서는 어려운 거죠. 안 된 거죠. 너무나 힘든 거였죠.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나라가 뭐냐? J가 뭐겠어요? J. 지스. 일본입니다. 예? 일본입니다. 일본이죠. 그래서 지스가 이제 또 많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스를 이렇게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KS에서요. 지스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런 분야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재료 쪽은 지스 규격을 우리가 KS에서 그대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표준의 이 세계 지용도가 있는 거죠. 역시 일본, 독일 뭐가 강하냐? 기계 강하죠. 기계 강한데 그 중에서 또 뭐가 강하냐? 그러면 재료가 강해요. 재료, 소재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한때 그 몇 년 전으로 일본이 우리하고 이제 외교적으로 많이 틀어져 가지고 그 핵심 소재들을 우리한테 공급을 안 해줘 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이제 아무튼 그 소재 쪽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항제철 포스코도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 그 일본에 그거를 규격을 그대로 이제 원형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의존성이 있는 겁니다. 그 기술의 의존성, 표준의 의존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영국 표준, 그 다음에 독일 표준, 스위스 표준, 미국 표준, 일본 표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한 5분 쉬겠습니다. 5분 휴식하고 다시 몇 시에 들어오시냐면요. 55분에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